자의양심 고백 이끌어낸 박범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어제 굉장히 중요한, 법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저 발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계 확정 아닙니까? 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법조인이시니까. 예. 지금까지 윤석열 어떻게 지시했나, 직접 지시했나, 누가 주도했나, 윤석열 수계라고 짐작하고 있었으나 네. 증언이 없었잖아요. 예. 근데 뭐라고 그랬냐? 자, 들어봅시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야, 저 부수고가 심야에는 곽정근 사령관이 깨부수고로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다음 표현이죠. 깨부수고. 깨부시고 들어가서 국회의원 끌어내라. 의결 정수 안 됐다. 아직 안. 매우 구체적으고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형법상 내란죄 아닙니까? 내란 수계죠. 내란죄이고 내란의 수계가 확정되는 거죠. 예.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수본에서 빨리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제 이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심사 없이 발부가 됐고 판사가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을 한 셈이 되니까 검찰의 힘이 더 실리는 것 같고 지금까지 수사의 속도전이 검찰이 조금 더 앞섰는데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더더욱이. 예. 근데 저희가 잠시 후에 조국 대표 수사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만 조국 대표가 어제 또 받아낸 중요한 증언이 검찰이 지금 윤석열이 아니라 김용현이 주도한 것처럼 곽 사령관한테 질문을 하더라. 곽 사령관이 받은 질문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잠깐 봅시다 그거. 예. 검찰 특수본 그 수사 담당 검사가 곽 사령관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질문 내용에서 이번 내란 음모와 내란 실행 등등과 관련해서 김용현 중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질문했죠. 윤석열이 아니라 김용현 중심으로 이것이 다 진행된 것처럼 질문했죠. 곽 사령관님의 답을 묻는 게 아닙니다. 검사가 그렇게 질문했죠. 그렇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곽정근 사령관은 저한테도 저렇게 얘기를 했고 어제 국방위 회의에서도 이제 나중에 저런 느낌을 가졌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서의 내용이 예. 윤석열 대통령을 단순한 공모자로 적시되고 수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당초 보도됐다가 오늘 새벽 보도를 보면 영장 청구서에 김용현 전 장관을 중요 임무 종사자로 적시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면 수계는 따로 있다. 예, 내란의 우리 형법상의 체계는 수계가 있고 그다음에 중요 임무 종사자가 있고 단순 가담자가 있는데 김용현을 중요 임무 종사자로 영장에 적시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바로 수계로 본 검찰도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걱정. 아직 안심을 놓을 때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어제 곽정근 사령관의 저 말에 의해서 상당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분 응선, 7분 응선은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수사권 문제는 제가 잠시 후 조국 대표한테 예. 여쭤보기로 하고 어떻게 설득하셨길래 박범계 의원이 저 두 사람을 공익신고 절차를 밟아서 예. 양심선언하게 만드신 셈인데 처음부터 그 공익신고는 아니었고 예. 제가 이제 국방위 회의를 하는데 다른 의원님들 앞선 질의위원님들이 첫 번째 대통령과의 통화 윤석열과의 통화에 대해서 계속 묻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저는 경청을 하고 저분의 표정을 계속 주목을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통화 그 첫 번째라는 표현을 안 썼는데 그 통화에서 그걸로는 끝이었습니다라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걸로는 끝이었습니다. 첫 번째 통화는 그걸로 끝이었지만 예, 첫 번째라는 표현 안 썼지만 그 상황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원래 그것으로 끝이다. 그럼 다음 상황이 있다는 뜻이 아닌가? 캐치를 하신 거구나. 캐치를 한 겁니다. 미리 얘기된 게 아니었어요, 저게? 아닙니다. 캐치를 한 거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제 질의 차례가 돼가지고 두 번째 통화가 있느냐고 물은 것이고 10초간의 침묵 끝에 있다는 얘기를 했고. 그럼 거기서 실시간으로 얘기를 듣다가 당신 두 번째 통화 있었지. 캐치해서 캠을 얻고 예. 이분이 거기서 망설였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전 끝나고 나서 따로 만나가지고. 그 따로 만난 게 중요한데 예. 제가 점심을 먹고 있는데 우리 당에 이제 전문위원이 전화가 와요. 우리 곽정근 사령관이 좀 봤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국회 모처로 갑니다. 예. 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몇 시간 동안 지금 같이 있었던 거거든요. 오후 속개가 5시간 넘은 속개가 됐던가 그런데 본래 나올 때부터 양심 고백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 이번에는. 예. 그런데 이제 쭉 첫 번째 통화에 대해서만 묻고 그런 사람들이 첫 번째 통화밖에 안 부르니까. 예. 그러다가 제가 두 번째 통화 있었지 그랬다가 그러니까 예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차마 그 내용을 얘기하기에는 그랬다. 자기한테는 군 통수권자였고 여전히 예. 군 통수권자니까 당연하죠. 뭐 평생을 다 법적으로는 예,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왔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점심을 먹고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분이 저를 아는 분이고 저분의 부인 되시는 분이 저를 아는 분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양심 고백을 하겠다. 저하고 몇 시간 대화를 아니, 나누고. 그러니까 그 하필이면 그걸 알아본 분이 박범계 의원이었고 제가 저였고. 또 알고 보니 우연하게도 부인과도 아는 사이였던 것이었다. 뭐 안다기보다는 중간에 저하고 이제 하여튼 인연이 있는. 예, 저기서 이제 부인하고 통화하는 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인께서 박범계 의원이면 뭐 괜찮아 아마 그런 표현 그런 것을 제가 얼핏 들었어요. 해라 그분한테 해라. 예. 아니 뭐 그분한테 하라고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괜찮다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뭐 아무튼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하늘이 도왔다 이것도. 예, 제가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두 번째 통화 있었다는 걸 답을 했고 그런 차에 알고도 있었고 그게 양심 선언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누군가 그 포인트를 찔러주지 않았군요. 정확하게. 근데 벨이 울렸고 자 그럼 해야 되겠다. 그때까지는 실시간으로 마음 못 먹었다가 박범계 의원과 따로 만나가지고 얘기 나누다가 부인하고 통화하고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니까 얘기 듣고 나서 이제 빗장이 풀린 거예요. 빗장이 풀려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주요 내용은 다 했어요. 예. 예, 다 했는데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예. 왜냐면 이제 그 국회에서 본인이 결심한 건 거의 다 얘기한 것 같던데 그러니까 12월 3일이 아니고요. 12월 1일 날 장소 6군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중에 민주당 당사 하나 더 추가돼서 나왔죠. 그리고 대통령이 의결 정수서 안 되도록 막으라고 했다. 그것도 결정적인 증언이죠. 근데 이제 의원님이 요 증언을 예고할 때 유혈 사태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예. 그게 어떤 의미로 쓰시는 겁니까? 무장한 거는 테이저건과 공포탄인데 깨부수고 들어가라 그리고 끌어내라 그런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쓰면 어제 저분이 표현한 것 중에 테이저건 자체도 죽음까지는 아니지만 그 근처까지도 갈 수 있는 위험한 무기다. 군사용 테이저건. 예. 그 뒤에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유혈 사태를 얘기한 거예요. 예. 그리고 어제 박선원 의원이 그 대목을 지목하던데 샷건 들고 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들어가라고 했는데 들어가려면 거기 그냥 뭐 개머리판으로 들어갈 수 있냐 총기를 사용했지 않았을 거냐 이런 얘기 하던 잠깐 들어보시죠. 이 사진에 나오는 병기가 뭐 어떤 때 쓰는 거죠? 죄송합니다. 잘 안 보이. 브리처 산탄총 이거 어디다 쓰냐고. 윤석열이 지시한 대로 문 두드러 깨 부시고 국회의원 끌어내라 할 때 문 두드러 깰 때 쓰는 총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저희는 산탄총 브리처죠. 이거 들고 가서 문 때려 부수고 그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보좌관 향해서 쏘면 사람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실탄을 휘했다면 쏘면 그렇지 죽을 수 있지만 있죠. 실탄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을 뚫어 깰려면은 이거 그러면 개머리판으로 깰 거예요? 실탄 넣고 깨야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만약에 실탄을 장전해서 문 깼고 그 안에 국회의원들하고 보좌관과 국회 경위가 막는 데 쐈으면 사람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렇지만 아니 그러니까 실탄은 있잖아요. 없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특전사령관. 그래서 그 지시받고 항명이지만 안 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단장. 그러니까 지금 곽특전사 사령관이 현장에 있었는데 대통령이 지시를 한 거예요 지금. 150명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들어가서 깨부시고 문을 깨부시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근데 깨부시려는 걸 공포탄으로 되냐 이거지. 지금 박선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깨부시라고 한 것은 이미 총기를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문을 엽니까? 어찌됐든 707 저 특임단장의 얘기는 실탄을 가져가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현장에 나간 거는 안 가져갔는데 예. 실탄을 모아뒀다고 그랬거든요. 예, 일단 모아놨죠. 그것은 따로. 이제 후속적으로 보급을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대통령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긴 합니다. 그 곽사령관이 깨부시고 들어가라는데 본인은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그 현장에 그 단장하고 이거는 아닙니다고 하고 본인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항명인데 알겠습니다 해놓고 실행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때 만약에 지시를 따랐으면 그다음에 유혈 사태가 나는 거 아니에요? 유혈 사태가 나는 거죠.
그 의미로 유혈 사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 죽습니다라고 표현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살상이 일어나고 다 죽습니다. 이렇게. 윤석열의 지시는 유혈 사태의 유혈 사태를 상정한 지시나 마찬가지. 어떻게 깨고 들어갑니까? 그냥 개머리판으로 거기 다 막고 있는데 그때는 그 명령을 받아서 실행에 옮겼다면 실탄을 가져서 문을 쐈을 것이고 그리고 검거해서 데려가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바로 그 점이죠. 예. 가만히 있겠냐고요. 감사합니다 하고 따라갔겠냐고요. 예. 실탄을 보급을 해서 이행할 의지만 있었다면 그때는 국회의원들은 정청래 의원도 그러던데 내가 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죽더라도 가서 죽어야지. 그때 그건 비유가 아니라 진짜 심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표결해야 되는데 끌고 나가려고 그러면 목숨을 걸고 버텼겠죠. 사람 몇 갔을 거라고 봐요, 그때. 상상하기 싫은 얘기죠. 야. 탄핵됩니까? 탄핵을 하지 않고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고 지금 일단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그 소위 한한야합이라는 거 그거 자체가 저는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보거든요. 뭐 오늘 대정부 질문도 합니다만 한 대표 그 어떤 정치적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에 동참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다 쓸려내려가는 네. 거예요. 아직 그렇습니다. 실감 못하는 것 같아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가 실감을 하겠죠. 한동훈 대표는 말이 부쩍 없어졌지 않습니까? 실감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떻게든 지난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 때문에 이거를 타고 넘어가서 탄핵 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판이죠. 예. 국회로 달려가셔야 한다니까 빨리 달려가시고 예. 또 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광계 의원이었습니다.